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몸이 자주 피곤하고 마음도 이유 없이 가라앉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을 바라볼 때 대부분은 병원, 약, 운동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을 받쳐주는 것은 인생의 철학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건강과 인생의 철학이 서로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그리고 그 둘이 함께 어우러질 때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단지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병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허전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작 몸이 괜찮아도 마음이 늘 불안하거나 삶의 의욕이 없다면 그것을 진정한 건강이라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과 마음을 분리해 생각하지만 사실 둘은 한 몸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마음이 상하면 몸의 증상이 나타나고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둘을 어떻게 함께 돌보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몸과 마음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기대어 작동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운동과 영양, 적절한 휴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지쳐 있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되곤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아주 즐겁고 평안하다 해도 몸이 너무 허약하면 활동하기 쉽지 않아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함께 가야만 온전한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하루 지인이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인생은 기다란 강을 따라가는 작은 배 같은 것인데 배가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오면 닻을 내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 닻은 바로 마음의 안정, 그리고 몸의 회복입니다. 삶의 바람과 물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만의 닻을 내릴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가슴에 와 닿았던 이유는 우리 모두 언젠가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칠 때 그저 그대로 휩쓸려가기만 했던 경험이 한 번쯤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몸이나 마음이 조금은 힘든 상태이신지요? 약을 챙겨 먹어도 낫지 않는 두통이 있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어도 왠지 모르게 외로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 이제는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체념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몸과 마음을 함께 바라보는 철학적 태도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개선하고 치유하고 아름답게 바꾸어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생의 철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무언가 어려운 책이나 학문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이라는 말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어떤 가치를 지니며 살아갈지 고민하는 태도, 그리고 매일의 선택 속에서 내 삶이 더욱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이 바로 일상적인 철학일 테니까요. 이 철학이 건강과 연결되는 이유는 몸을 대하는 태도와 일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혹은 마음이 무거울 때마다 잠시 멈추어 자신에게 묻는 습관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까? 라는 질문 말이지요. 몸이 다소 무겁다고 느껴질 때 이는 단순히 운동 부족일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 어떤 걱정이 커져 잠을 제대로 못 잔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몸과 마음의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건강을 바라보는 철학적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어 볼까요? 몸과 마음을 함께 챙기는 가장 기초적인 습관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매일 아침 깨어있는 호흡을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고 잠시 몸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의 호흡이 어떤 리듬으로 흐르고 있는지, 어제의 피로가 남아있는지, 혹은 새롭게 얻은 에너지가 있는지 천천히 감지해보는 것이지요. 이 몇 분간의 작은 루틴은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존재라는 사실을 몸과 마음에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연과 조금 더 친해지기입니다. 산책을 한다거나
햇빛이 내리쬐는 장소를 찾아가 잠시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무척 큰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는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문득 인생의 의미나 지금 놓치고 있는 소중함에 대해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철학이 우리 건강에 스며드는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무언가 대단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햇빛, 바람, 나무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삶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지요. 다른 예로 몸과 마음을 모두 지키는 데 있어 균형 잡힌 식사도 무척 중요합니다. 흔히 음식은 단지 영양소의 집합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그날의 기분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과도한 당분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는 듯하다가 금세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철 채소나 담백하게 조리한 단백질 혹은 색색의 과일을 고루 챙겨 먹다 보면 몸의 컨디션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마음도 덩달아 밝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음식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바로 식사의 철학적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병이나 상실 또는 고단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나의 삶에 대한 태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병을 맞닥뜨리면서 인생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몸과 마음을 모두 돌보는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는 순간 마음의 생기를 함께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플 때야말로 가장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볼 기회다. 라고요. 몸이 고장 신호를 보내면 그 순간은 단지 아픔을 견뎌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을 되짚어보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과 철학을 함께 살피는 과정은 때로는 큰 결심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걷기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혹은 지금부터는 하루에 1시간이라도 묵상하며 내 마음을 살펴야겠다. 같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떠올려보면 오늘은 늦은 저녁이라도 잠깐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볼까 하는 시도 하나가 훨씬 실천하기 쉽고 또 의미 있습니다. 인생의 철학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깨달음이 쌓여 어느 날 문득 더 깊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부분은 어떨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울고 웃으면서 인생을 배워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먹고 움직이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하지만 우리 마음은 관계와 소통을 통해 양분을 얻습니다. 함께 웃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나 누군가의 걱정 어린 한마디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순간들을 생각해보면 이 또한 분명 우리의 건강에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도록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담 없는 취미 모임이나 독서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몸이 괜찮아지고 마음이 유연해지면 자연스럽게 감정적인 안정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혹시 만남 자체가 어렵다면 편지나 전화, 요즘은 다양한 영상통화 등으로도 교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의지와 작은 행동입니다. 부끄럽거나 귀찮다고 피하기만 한다면 마음은 더 빨리 닫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두루 챙기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치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는 눈앞의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애쓰는지에 대한 물음을 잠시 미뤄두곤 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단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출발점이라 생각해본다면 자연스레 스스로의 가치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왜 건강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으로 연결되죠. 대부분의 분들은 가족과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여행을 마음껏 다니고 싶어서, 취미 활동을 자유롭게 누리고 싶어서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어느 쪽이든 이렇게 목표가 생기면 삶이 훨씬 활기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때문에 몸조차 돌보기 어려운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전문가의 도움이나
주변 지인들의 관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극복하기 힘들다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위로진과 상담하거나 믿을 만한 친구나 가족에게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그것은 결국 몸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병으로 발전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도 철학적 태도, 즉, 왜 내가 이 상황을 겪고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질문 자체가 곧 해결책은 아니지만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해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는 자기 돌봄과 수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 돌봄은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내 마음을 헤아리는 행위입니다. 수용은 모든 것을 포기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한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인생의 철학과 건강이 만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그것을 조화로운 삶이라고 불러보고 싶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래도록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건강과 철학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가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자신도 모르게 상당한 거리를 걸어온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이 있거나 직접 경험하신 소중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안히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과 깨달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나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몸과 마음에 대한 이야기, 인생에 대한 소소한 철학을 나누며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건강과 철학은 나이와 무관하게 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삶은 늘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길로 인도하지만 그 길을 더 안전하고 의미 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몸을 조금 더 아껴주고 마음을 조금 더 다독여주며 내 삶에 귀한 의미를 부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이치 속에서 우리도 무르익고 성숙해지는 과정에 함께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 흐름이 한층 더 부드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작고 사소한 깨달음이라도 공유해 주시고 더 나아가 서로에게 응원의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이 채널의 의미가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인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계속해 나가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평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